자, 2교시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랑 이제 유효성 체크하는 거, 검사하는 거, 그거 좀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중복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중복 체크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해줘야 되죠? 지금 화면 단 없어요. 이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서 중복 체크를 해야 될까요? 두 조인이 들어가기 전에. 얘가 실행이 돼버리면 이 밑에다가 만약에 중복 체크를 했어요. 그럼 인설트 하고 나서 뭐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인설트가 제대로 안 되겠죠. 왜냐면 유니크가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에러가 나고 프로그램이 멈춰버릴 거니까 두 조인이 실행되기 전에 이 위에다가 중복 체크를 해줘야 가능할 겁니다. 근데 얘를 자, 얘도 이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새로 아예 그 메서드를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만들긴 해야 되네요. 기존에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할 거고 이제 하나 만들긴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이 서비스 쪽에서 우리가 두 조인 날릴 때, 그러니까 컨트롤러는 두 조인을 그냥 날려요. 얘를 그냥 날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레파지토리한테 두 조인을 또 실행시키라고 명령을 하죠. 이거 하기 전에 할 거예요. 컨트롤러 쪽에서는 그냥 가입하려고 날려버리고 서비스 쪽에서 판단해보고 여기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건데 사실 어디서 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get member by login ID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날려주고 걔를 날렸을 때 돌아온 결과를 보고 있으면 아이디가 중복된 경우 그때는 가입을 못하게, 그리고 없으면 아이디가 중복이 되지 않은 경우니까 가입이 되게 처리를 해줘도 되는 건데 저는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를 세션으로 빼서 해도 돼요? 그거는 이제 외부로, 그러니까 JSP를 실제로 할 때. 네.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먼저 잠깐만요. 세션에서 중복 체크를 한다고요? 네, 거기서 남긴다. 중복 체크는 세션에서 어떻게 남기죠? 그러니까 이게 세션에 남길 때는 우리가 로그인을 해야 정보가 남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회원가입이니까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안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럼 세션에다가 뭔가 정보를 남길 수가 없겠죠? 로그인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잠시만요. 이거를 그럼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죠. 그럼 전반적으로 뜯어 고치겠습니다. 이 두 조인을 실행시켰을 때 결과를 남겨버릴게요. id라고. 그리고 얘를 없애버릴게요. get last insert id를 빼버리고요. 얘는 그냥 두 조인 하게. 그리고 서비스에 가서 얘를 인트로 바꿔버릴 거고 얘한테 id라고 하는 거를 남겨올 수 있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리턴은 일단 에러 없게 만들어 주고 얘도 좀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인트로
아니요, 얘는 보이드로 그냥 둡시다. 얘는 보이드로 그냥 두고 여기다가 이런 걸 한번 해보죠. 멤버 익십 멤버 하나 만들어주고 get 멤버 바이 로그인 아이디 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 인자로 넘겨주고 서비스에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멤버 레파지토리한테 get 멤버 바이 로그인 아이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넘겨줄게요. 그리고 레파지토리에 얘를 하나 만들어 주죠. 그리고 얘는 select 아이디가 아니라 로그인 아이디로 멤버를 하나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고 이걸 가져왔을 때 만약에 여기서 exit 멤버가 널이 아니면 이때는 두 조인한테 return -1을 해줄게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리턴을 만나지 않고 밑으로 코드가 내려왔다면 조인을 실행하게 한 다음에 이 밑에다가 이걸 해버리죠. 그리고 얘는 여기서 지워버리겠습니다. get last insert id는 그냥 레파지토리 안에만 존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러고 얘가 받아왔으니까 이걸로 꺼내오고 오케이. 그리고 결과를 받아오고 나서 id가 -1이면 그때는 이미 중복되고 있는 상황일 거니까 그때는 return 이미 사용 중인 id입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얘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에러 나죠? 이거 왜 에러 나요? 리턴 타입이 안 맞아서 그런 거죠? 리턴 타입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어쨌든 간에 멤버 하나를 돌려줘야 되는 거고 얘는 스트링을 돌려줘야 돼요. 일단 우리가 오브젝트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했었죠? 나중에는 이 방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변경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만 일단 해놓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중복 체크 기능은 다 만들었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두 조인이라는 요청을 보내서 파라미터 세팅을 쭉 해가지고 보냈을 때 그걸 가지고 일단 두 조인을 한번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러 들어가죠. 그럼 서비스에 있는 두 조인이 실행이 되겠죠. 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하는 일을 봤더니 멤버 타입의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로그인 아이디를 기준으로 멤버를 하나 꺼내 오려고 해요. 꺼내 왔을 때 이 멤버가 들어있다면 널이 아닌 거니까 뭔가 들어있다면 그때는 return 1 하고 얘는 끝나버리죠. 이 레파지토리한테 명령을 못해요. 얘는 그럼 얘가 -1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코드 얘로 만나게 될 거고 여기서 -1 일치하게 되니까 이거 리턴하고 얘는 끝나버리겠죠. 근데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얘를 또 똑같이 해서 여기를 이만큼이 실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걸 합니다. 가져와 봤더니 이런 애가 없어요. 그럼 널이 들어왔겠죠? 이때 이 조건 거짓이라 안 만날 거고 내려와서 조인으로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last insert id 실제 회원 번호 마지막에 가져와서 리턴해 준다라는 거죠. 얘는 그냥 인설트 하는 컬이니까 날려버리고 끝내고 얘를 통해서 마지막 회원 번호 받아오면 얘 -1 아닐 거니까 얘가 실행돼서 멤버를 가져온 걸로 보여준다. 이 로직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똑같이 가도 되고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해놓고 나서 구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있나? 싶으면 그때 가서 변경을 해도 돼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도 지금 처리를 해 본 겁니다. 그럼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은 해결이 됐고,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제가 로그인 아이디 뺀 상태니까 로그인 아이디 다시 넣어주고 테스트 3 그냥 하려고 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테스트 3 회원은 이미 들어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아이디만 4로 바뀌었다 그러면 뭐라고 안 하죠. 이제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완료를 한 겁니다. 이렇게 나머지가 다 똑같을지언정 아이디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유효성 검사 한번 해볼까요? 이 유효성 검사는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컨트롤러 단에서 그냥 처리를 해버릴 건데, 지금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는 여기서 이 물음표 뒤에 값들을 넘겨받는 이 친구들을 얘로 세팅하죠. 그렇죠? 이걸로 받아오죠. 받아왔어요. 근데 얘가 뭐면 문제예요? 널이면 문제죠. 그럼 일단 널 가지고 비교해서 체크할 거고, 만약에 널이 아니라 공백이 들어간다? 그건 어때요?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공백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이거 테스트 해보면은 이거 공백이거든요.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이제 파라미터 세팅 자체가 아예 아까처럼 이렇게 안 되면, 이게 아예 없어지면 널이에요. 얘 애초에 이런 애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공백이에요. 그럼 보세요. 가입이 돼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가보면 비어있는 애로 가입이 돼요. 근데 웃긴 건,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제 뭐라 해요. 공백도 하나의 아이디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러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할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널과 공백에 대한 체크를 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 만약에 로그인 아이디, 내가 파라미터로 받아온 로그인 아이디가 널과 같거나 널이거나 아니면 얘는 이렇게 하죠. 트림 하나 넣어주고 얘 랭스 가지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얘가 0이면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쓴 거는 사실상 이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이걸로 해버리면 띄어쓰기를 했을 때에는 공백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가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띄어쓰기가 아이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랭스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랭스도 그냥 쓰면 띄어쓰기들 길이로 쳐줄 거니까 트림을 하나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랭스를 보는 거예요. 그럼 트림했으니까 앞뒤로 있는 불필요한 여백들은 다 제거가 될 거고, 그 상태에서 최종적인 길이가 0이랑 똑같다, 결국 공백 들어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에는 return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이런 거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똑같아요. 반복이에요. 패스워드, 네임, 닉네임. 지금 우리 닉네임 같은 것도 다 낱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 검증해줘야 돼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비밀번호를, 이름을, 닉네임을, 전화번호를, 이메일을. 자, 이러면 유효성 검사 끝난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죠. 지금 로그인 아이디 공백 들어가려고 한다, 입력해달라 하고 있는 거고, 얘는 뭐 테스트 4 있나? 5?
이렇게 하는데 아예 패스워드가 빠져버렸다 이렇게 그러면 비밀번호 입력해라 라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검증을 할 거기 때문에 뭐 두 개가 문제가 생겨도 앞에 있는 거에서 먼저 걸러내고 끝나겠죠. 지금 비밀번호도 안 썼고 닉네임도 안 썼는데 이건 비밀번호부터 순서대로, 왜냐면 이 if의 순서가 이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쭉 검증을 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효성 검사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커밋을 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저 유효성 검사 한 거 잘 보시면은 이 if문들이 결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비슷하죠. 널이냐 공백이냐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쵸?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많이 쌓이니까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이걸 좀 깔끔하게 메서드로 하나 빼서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먼저 커밋을 하나 하고, 얘는 그리고 자, 이제부터 할 거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도 해보시면은 나중에 봤을 때 당황하지 않을 거니까 좀 할 건데, 자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것들이 결국 조건에서 보고 판단해야 되는 조건식 자체가 결국 널이냐 널이거나 공백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으니, 이거를 좀 하나 메서드로 빼서 처리를 하겠다 라고 했죠. 이런 처리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의 클래스로 묶어서 따로 빼서 관리를 한다면 좀 좋은 게 있어요. 어디로 빼면 될까요? 생소하죠?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 유틸로 뺄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유효성 검사에 관한 부분들도 유틸에 빼놓으면 좋아요. 우리 이제 유틸을 사용했던 경험은 날짜 데이터 가져오는 거, 그거 말고는 없었는데, 다른 게 있었나요? 없었죠? 그거 말고 없었는데 이제 유틸을 좀 쌓아나가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유틸이라고 하는 애 자체가 없죠? 그래서 유틸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서 아예 유틸리티 클래스도 만들어 줄게요. 패키지를 데모에 유틸이라고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유틸리티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유틸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유틸로 할까요? 뭐 상관없어요 사실, 하기 나름이니까. 자, 유틸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얘한테는 어노테이션 같은 거 달릴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하나의 클래스로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한테 이런 거 만들어 줄 겁니다. public static boolean int, 여기에 얘를 일단은 스트링으로 넣어놓죠. 스트링 str. 오케이. 일단 에러 없게 만들어 놓고, 자 empty, 우리가 맵 같은 거에서 비어 있는지 물어볼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로 쓰던 애랑 똑같은 이름이죠. 서로 클래스가 다르니까 메서드 이름이 같아도 상관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 지금 비어있냐? 이런 느낌이니까 결국에 얘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이게 널이야? 비어있는 거죠. 그리고 공백이야? 비어있는 거죠. 비어있지 않게끔 해줘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효성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메서드 명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뭐 해볼 거냐면, 자, 만약에 str 얘가 널이면 이게 true로 줄 거예요. 자, input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때 인자 어떤 값이 넘어왔으니까 매개 변수가 있겠죠? 넘어왔다고 했을 때 얘가 널이면 true를 주겠대요.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서? 그냥 util에 input 해서 로그인 아이디 넘기면 돼요. 그럼 얘가 인자고 이 인자가 여기서 매개 변수로 세팅이 될 거고 이 매개 변수를 가지고 널이야? 물었는데 널이 맞대요. 그럼 true 리턴 하겠죠. true를 리턴하면 이 조건이 참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럼 그때는 이거 입력해라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막아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밑으로 못 내려가게. 그래서 리턴 true를 주는 겁니다. 아니면 의미를 좀 더 부합시키고 싶으면 잘못됐어 라고 알려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줘도 돼요. 결국 같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input는 자주 많이 쓰이게 될 거라 그냥 우리가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끝낼 거냐? 안 되겠죠? 우리는 공백에 대한 체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일단 스트링으로 넣어놨는데 사실상 이 유효성 검사에서는 스트링만 가지고 체크를 하면 되나? 자, 우리가 요청에 담겨서 파라미터를 가져왔을 때는 무조건 스트링으로 들어오긴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긴 하겠다. 근데 이 만약에 이런 유효성 검사를 요청에 들어온 파라미터 검사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요청에 넣어준 게 아니고 뭔가 뭐라고 하지? 다른 로직 상황에서 파라미터가 넘어갈 때 얘를 쓸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스트링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타입을 좀 커버치기 위해서 얘를 오브젝트로 만들어도 돼요. 얘는 오브젝트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오든지 간에 매개 변수를 일단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받고 나서 이 안에서 활용할 때 이때만 좀 신경을 쓰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스트링만 해도 되고 근데 이거 제가 뭐 소개드릴 게 하나 있어서 그냥 오브젝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하나 더 할 거예요. 만약에 obj instance of string verse 그때도 return true.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처음 봤죠? instance of라고 하는 얘는 그냥 일종의 하나의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어떤 연산자냐면 앞에 있는 애의 타입과 뒤에 있는 애의 타입을 비교해주는 연산자예요.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별로 쓰는 걸 이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잘 안 쓰는데 좀 간단하게 이걸 써서 정말 간단하게 처리가 될 거라면 그냥 가끔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잘 안 쓰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놔야 되니까 뭘로 볼까? 이런 예제보다는 다른 게 나을 것 같은데. 자바 이거 한번 보자. 자, 지금 parent라고 하는 타입으로 parent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객체에 연결됐죠. 그럼 parent는 타입이 parent잖아요. 그렇죠? 얘를 가지고 인스턴스 오브로 비교를 합니다. 누구랑? parent 타입이랑. 그랬더니 true가 나와요. 타입이 일치한다라는 거죠. 근데 child 보세요. child랑 parent 얘는 왜? 아, 상속받았구나. 얘 빼고 이런 관계까지는 볼 필요 없어요. 자, parent 타입이죠. child 타입이죠.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지금 상속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것도 펄스가 맞아요. 둘이 타입 안 맞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똑같은 거니까 true가 나오는 거고, 그냥 앞에 있는 애의 타입을 가지고서 뒤에 오는 애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 true냐? 그럼 같다. false냐? 그럼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코드에서 쓴 이거는 뭐겠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OBJ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꽂혀 들어왔죠. 우리 아직 현반환을 하진 않았지만은 얘는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의 요청에다가 파라미터 세팅해서 보내면 무조건 문자열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OBJ한테는 문자열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로 스트링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문자열이니까 스트링과 비교를 했을 때 얘는 true가 나오겠죠. 이건 true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는 사실 이제 모든 객체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범용이 돼서 이게 올바른 조건식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지만 어쨌든 스트링이 맞기 때문에 true가 나와서 이거랑은 거짓이다. 근데 만약에 스트링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미터 요청으로 보낸 거는 무조건 문자열로 세팅이 되는 거라서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그 외의 경우 뭐 로직상에서 인풋티를 써봤다. 그럼 그때 만약에 내가 정수를 넣었다. 여기다 정수를 넣을 수 있잖아요. 넣었어요. 그럼 들어왔죠. 그럼 얘는 정수고 얘는 스트링이에요. 그러면 false가 나오겠죠. 그럼 그때는 true 리턴 하겠다. 이런 건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인스턴스 오브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였고 사실 얘는 지금 우리 거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서 쓰는 사람은 잘 만들어서 쓰고요. 안 쓰는 사람은 잘 안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이런 걸 잘 안 만들어 썼던 사람인데 보통 이런 걸 만든다고 하면 만들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커버칠 수 있게 웬만큼 만들어 놔요. 그래야 우리가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그럴 때 필요한 로직입니다. 인스턴스 오브라고 하는 거를 그냥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왜냐면은 아예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얘를 딱 보면은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처음 보는 형태고 조건식에 사용이 됐고 얘는 심지어 빨개요. 빨개 버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소개를 드리기 위해 알려드린 거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OBJ를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 넣을 건데 이때는 현변환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str string length 얘가 0과 같다 라고 하는 거를 하나만 더 리턴을 해줄게요. 그럼 얘는 공백에 대한 체크겠죠? 공백이 들어왔어요. OBJ가 공백이에요. 그럼 얘 결과가 뭐가 리턴돼요? true가 리턴이 되겠죠? 0과 같을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이게 true가 되니까 얘 출력한다. 그러니까 지금 널 체크랑 공백 체크를 둘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서드 안에서. 그리고 만약에 공백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값이 들어왔는데 일단 널이 아니래요. 그럼 이거 안 하겠죠. 안 하고 내려왔어요. 여기 봤더니 얘가 공백이 아니어서 얘도 false래요. 여기로 갔을 때 얘가 결국 false가 남는 거니까. 그럼 이런 걸 리턴 안 하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겠죠? 우리가 원하는 유효성 검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다 넣어주고 여기에 변수 인자만 잘 세팅을 해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지금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유효성 검사가 여기저기 다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좀 간편하게 쓰려고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빼서 작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 보여드리는 겸 해서 진행을 좀 한 겁니다. 그러면
얘도 하나 올려드리죠. 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요즘에는 사실 상관이 없긴 한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뭔가 이제 커밋을 하거나 자 이거는 길게 하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지금 깃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회사 취업했을 때 회사가 깃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 SVN 같은 걸 쓰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공부하고 제가 일하던 시기에는 그때도 깃이 있었고 사람들이 깃을 많이 썼지만 지금처럼 거의 모든 개발자가 깃을 쓴다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깃으로 넘어가면 좋다 약간 이런 이제 뭐랄까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SVN으로 배웠고요. SVN으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 시기에는 지금 저 보세요. 서버가 돌고 있는데 깃에 그냥 커밋하죠. 그냥 상관이 없죠.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SVN 쓸 때는 서버 킨 상태로 커밋하려고 하면은 예상하지 못한 에러들이 여러 군데에서 빵빵 터지곤 했었어요. 그래서 깃도 처음에 제가 이제 SVN으로 일을 하고 배우고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깃을 딱 처음 쓰려고 할 때 그냥 습관처럼 저는 서버를 끄고 항상 커밋을 했었거든요. 근데 깃 쪽에서는 그런 걸로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하곤 하는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사실 서버가 돌고 있을 때 커밋을 하면 안 좋기는 해요. 근데 그것들이 안 좋은 현상들이 생기지 않게끔 잘 막혀 있어서 이제는 괜찮은 겁니다. 갑자기 좀 생각이 나가지고 이건 옛날 얘기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제 앞으로를 살아가실 분들이니까 이 개발로 크게 상관없는 얘기긴 합니다. 깃을 쓴다? 그럼 상관없어요. 요즘에도 아마 SVN은 서버를 키고 커밋하면 안 될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SVN을 안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커밋을 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뭐가 문제지? 도저히 문제를 못 찾겠는데 자꾸 에러가 나요. 그럴 땐 서버를 끄고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세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죠. 지금 현재 우리는 회원가입 시에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만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물론 게시판마다 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결정한 거에 따라서 이제 로직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우리 거 같은 경우는 로그인 아이디만 다르면 지금 로그인 아이디만 계속 바뀌면 비밀번호부터 모든 정보가 다 똑같아도 가입이 되죠. 근데 비밀번호야 당연히 중복을 뭐 체크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얘는 사람마다 쓰고 싶은 게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어스레벨 이런 거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관리자를 줄 게 아니라면. 근데 이제 네임, 이름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요. 얘도 그냥 둬야 돼요. 자, 근데 닉네임 중복되면 안 되겠죠. 얘도 하나 걸러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닉네임 중복 체크 하나 하는 거랑 그리고 아예 같은 회원이 똑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회원 가입을 못하도록 막으려면 뭘 막아주면 될까요? 우린 지금 가입할 때 주민번호나 이런 거 안 받죠? 그러려면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때 뭐를 가지고 판단하면 좋을까요?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핸드폰이 없어서 부모님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제 기획하는 단계에서 그냥 개발자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저는 이걸 생각을 했어요. 이름 플러스 이메일이 같으면 이름이야 같을 수 있죠.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이 같은 건 같은 건데 이메일까지 똑같다?
이건 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메일이 중복되는 걸 막으면 돼요. 이름은 같을 수 있는 거니까 이메일이 중복되는 걸 막아주면 되는 상황인데, 보통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네이버 계정으로 하나 가입하고 구글 계정으로 하나 가입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메일만 검증할 게 아니라 이름과 이메일을 같이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회원이, 그러니까 한 명이, 한 사람이 하나의 회원만 쓸 수 있게끔. 원래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중복 체크도 해보고 저런 중복 체크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이거 두 개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는 했어요. 이거 두 개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여러분 50분까지 해보시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